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 전기기사, 산업기사, 단답형 정리 33번째 축전지.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이 될지 아니면 그냥 축전지 하나로 끝날지.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축전지 설비의 구성 요소 4가지. 축전지 설비 구성 요소입니다. 자, 축전지 설비 구성 요소.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설명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축전지는 축제를 보충합니다. 축제를 보충해요. 그래서 축전지. 두 번째가 제어 장치. 세 번째가 보안 장치. 네 번째가 충전 장치입니다. 네, 축제 보충.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느낌상으로 딱 알죠? 네. 아, 제어하겠구나. 보안 필요하겠구나. 아, 충전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네, 그렇게 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정류기가 축전지 충전에만 사용되지 않고 평상시 다른 직류 부하의 전원으로 병행하여 사용되는 충전 방식은 어떤 충전 방식인가? 자, 전기 있고요. 여기 축전지가 있어요. 네, 축전지가 있는데 여기 부하에 원래 예전에는 충전을 하는 동안은 이거 못 썼어요. 그죠? 요새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원래 못 썼는데 이거를 충전을 하면서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식.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 이거 전류 계산하는 거 계산 문제로 가끔 나오죠. 그냥 하면은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중에 축전지가 보내주는 전류까지 같이 플러스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답은 똑같은데 문제가 또 다르게 나왔어요. 자, 문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는 충전 방식은 어떤 충전 방식인가? 금방 그리더니 이거죠. 축전지와 부하를 병렬로. 네, 병렬이죠, 이거? 전원에 대해서 병렬로 연결됐어요. 무슨 방식이요?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네, 같은 얘기예요. 병렬로 연결한 거. 직렬 연결한.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꺼져서. 네. 자, 병렬로 운전하는 거 똑같이 병렬로 연결된 거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자, 축전지 충전회로 금방 그 위에 이런 류 그려놓고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이거 요 부분이 좀 다른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거 충전 방식은 하면 또 나오는 게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자, 이거 역할을 쓰시오 그랬는데 역할은 뭐냐면요. 자, 일반적인 상용 부하 시에는 전원을 충전할 때 보충하고 그리고 부하에 전력 공급하고 두 가지를 같이 쓰다가 만약에 이제 얘가 충전기가 이제 요걸로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하 있죠? 과부하가 걸릴 때 그걸 과부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부하가 커질 때 네. 얘로 부족하겠다 그러면 축전지가 같이 와서 도와줍니다. 요거를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위에다 하면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네. 평상시에는 요쪽하고 요렇게 하고 두 개가 지나가요. 그래서 상용부하로 얘가 부하를 쓰다가 만약에 얘가 부하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일로 가면서 요쪽도 충전지 것도 같이 가는 거죠. 네, 요게 부동 충전 방식입니다. 그걸 말로 잘 써주시면 돼요. 네. 자, 부동 충전 방식이 지금 이렇게 회로도까지 나오고 이럴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충전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센세이션이었던 거고 이제 균등 충전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부동과 균등이에요. 균등 충전 방식은 예전에 이제 그 전해액으로 된 그런 큰 배터리 있죠.
그런 거를 여러 개를 동시에 이제 충전할 때 보통 많이 발생되는 저기였는데, 시간별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균등한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충전 방식인데요. 그래서 요새는 잘 쓰이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요새 그런 거 있죠. 왜 여러분들 이렇게 왜 충전기에 저 손가락 건전지 4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 충전 다 다르게 되는 거 아시죠? 충전 남아있는 양이 다른 거 아시죠? 요거 할 때 좀 응용돼서 사용된다고는 합니다. 균등 충전 방식. 그래서 예전에 뭐가 저기였었냐면, 이제 우리 전압에 이거를 우리 전위차라고 하죠. 전기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전위차. 예를 들어서 얘는 1.5V인데 얘는 1.3V고 얘는 1.2V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이 전위차를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축전지를 동시에 충전할 때 생기는 전위차를 보정해주는 방식, 그게 바로 균등 충전 방식입니다. 요새 잘 안 쓰인다고 하는데, 네, 쭉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그 다음은 이제 보통 충전 방식이에요. 보통 충전 방식. 네, 보통 충전 방식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우리 충전을 하잖아요. 그때 표준 시간율, 표준 시간율, 요 속도로 충전하는 일반적인 충전을 보통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준 시간율이 들어가면 돼요. 표준 시간율에 따라서 충전하는 방식,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반대? 네, 하여간 비슷한 그 맥락에서 보면 이제 급속 충전이 나오겠죠. 급속 충전 방식. 요새 왜 전기차 때문에 급속 충전 방식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쭉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번개 표시가 나오면서 급속 충전 방식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거에는 이게 5V 1A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5V 2A 또는 3A 막 이렇게 맞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이게 기억에 더듬어서 하면은 가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기억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서 한번 제 충전기를 보고 왔습니다. 네, 5V 2A가 급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A로 뭐냐 하다가 급속해가지고 2A로 나오곤 했어요. 근데 아마 3A는 요거 하나에 그 플러그가 2개 달린 게 있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2개가 달리는 게 있거든요. 여기 옆으로 딱 돌려보면은 큰 거 하나 있고 USB-C 타입 하나 있고 뭐 이렇게 2개 달린 거 있어요. 이런 게 아마 3A나 할 겁니다. 어쨌든 급속 충전이란 건 결국 뭐냐? 예, 빠른 시간에 충전하기 위해서 더 아니다. 더 많은 전류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급속 충전입니다. 대라고 해서 큰 전류는 아닌데. 하여간 더 많은 전류. 그래서 보통 2에서 3배 정도, 표준 시간율의 2에서 3배 정도 전류를 많이 보내서 충전하는 방식. 그게 바로 급속 충전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 거는 이제 세류 충전 방식인데요. 세류 충전 방식입니다. 가늘 세자예요. 가는 전류. 그러니까 흐름이 아주 가는 게 계속 충전되는 건데 뭐에 쓰냐면요.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우리 왜 배터리가 완충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끼워 놓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안 좋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빼놓으면 자기 방전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를 많이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써야 되는 것들. 이럴 때는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빼버리면 다시 쓸어 가져갈 때는 막 50%돼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끼워 놓고 이제 완충이 되면 그다음부터 일반적인 충전을 한 게 아니라 세류 충전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미세하게 그 100%만 계속 채워 주는 자기 방전을 회복시켜 주는 그 방식을 세류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기 방전 보호를 위해서 보충? 보충이 낫겠네요. 보충하기 위해서 미세한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자기 방전 보충한다는 내용과 적은 전류,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음 내용은 설명을 먼저 하고 이것은 무슨 충전 방식인가 하고 묻는 내용이네요. 자, 축전지가 과방전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과방전, 그러니까 방전이 다 빵이 된 거죠, 빵. 완전히 앵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소리 잠깐만, 앵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좋은 말로 완전 방전돼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방치가 되다 보면 설페이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설페이션 현상. 이게 뭐냐면요. 그 납산 배터리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 표면 있죠. 플러스 극이면 플러스 극 표면. 요 표면 이런데 아니면 마이너스 극 표면에 하얗게 이제 그 황산 납이죠. 납. 그 결정체가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거를 이제 설페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생겼을 때 이 축전지를 회복시키는 방법,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런 충전 방식. 그거를 회복 충전이라고 합니다. 문제 잘 읽어보면 그냥 찍어 맞출 수도 있겠다. 그죠? 회복시키는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충전 방식, 회복 충전. 요새 자동차 배터리 사시면요. 그 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파는 거 아시죠? 저 알리나 뭐 이런 데서 가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 사면은 거기에 이제 뭐죠? 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충전이 아니라 이렇게 그 리커버리? 그게 아마 이제 회복 같은 그런 적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요새 요새 점점 충전 방식들이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런 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동 충전 방식 외에 나머지는요, 진짜 그냥 신기술일 뿐이에요. 신기술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신출로 생각하고 과거에 오래된 것도 지금 나오긴 했어요. 아까 뭐였죠? 균등 충전 방식 뭐 이런 것들 좀 오래된 거라 아마 옛날 문제에서 나왔을 것 같고요. 하여간 요런 상태고 급속 충전이 아무래도 최근 그거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그냥 적당히 쓰는 생각이지 이걸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틀리라고 내준 문제는 틀리는 게 예의다.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연축전지하고 알카리 축전지. 연은 납연자죠, 납. 납 축전지와 우리 근데 연축전지라고 많이 그래요. 알카리 축전지하고 비교했을 때 알카리 축전지가 갖는 장점 두 가지. 1번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2번 단점도 쓰라고 했네요. 단점은 한 가지구나. 장점 수명이 길다. 2. 기계적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공칭 전압이 낮습니다. 전압이 낮아요.
그래서 아마 충전지 중에 아마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가락 전지 이렇게 쭉 본 것 중에 1.5V를 우리가 보통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축전지 중에 1.2V로 나온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알칼리일 겁니다. 네. 뭐 여러 다른 이유로 적은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공층전압이 낮다라는 거. 수명이 길다라는 거. 기계적 강도 좋다는 거. 그래서 요거 되게 오래 써요. 네, 되게 오래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요런 알칼리 전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네요. 그 다음 문제 나오네요. 알칼리 축전지 공층전압 몇 볼트인가, 셀당 몇 볼트인가, 1.2V라고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축전지를 옛날에 많이 써봐가지고, 보통 1.5V로 나오는데 왜 얘들은 축전지 1.2V지? 맨날 충전해서 다시 쓰니까 그런 건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 이런 이유였구나라는 거. 그게 알칼리 축전지였습니다. 알칼리 축전지. 근데 오래 가요. 굉장히 한 얼만큼이죠? 굉장히 다시 충전해서 쓰시는 횟수가 많아요. 그리고 기계적 강도 우수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증전압. 연축전지는 2.0V로 나옵니다. 2.0V. 알칼리는 1.2V. 네. 저기보다 높네요. 네. 자, 그리고 전기적 강도는 여기는 약해요. 근데 여기는 강합니다. 네. 과충전 됐을 때. 네. 그거가 나오겠네. 과충전 됐을 때. 그때 충방전 전기 강도가 연축전지는 약하고 알칼리 축전지는 강하죠. 자, 수명 얘가 짧고요. 얘는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알칼리 배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많이 쓴다는 거. 전기적, 기계적 강도도 좋아. 전기적 강도도 좋아. 대신에 이거 조금 떨어져. 하지만 뭐 그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쓴다는 거죠. 수명도 오래 가고. 네. 그래서 알칼리를 많이 쓴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 용량 구하는, 용량 계산하는 식이네요.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 그리고 KI, 암페어 아우어입니다. 이거 계산해서 나오죠? 네. 우리 그거 계산하잖아요. 아까 나가면 이쪽에 부하 있고, 여기 축전지 있고, 이랬을 때 이쪽 계산하는 거는 암페어 아우어를 갖고 암페어로 만들고, 이쪽은 일반 우리 전류 계산할 때 그렇게 해서 암페어 만들고, 둘이 합산해 가지고 암페어 아우어를 저걸로 나오죠. 네. 우리 그러니까 그 축전지 전격 용량하고 요거를 방전율로 나누잖아요. 시간으로. 그죠? 그래서 연축전지가 10시간이고 그 알칼리가 5시간이고, 그래서 이걸 나눠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암페어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하던 대로 볼트로 P를 나누면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암페어 남아가지고 두 개 더해가지고 전류 구하잖아요. 이 두 개 더한 전류가 부동 축전 전류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와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제일 아깝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이런 쉬운 거 틀리면. 자, 그럴 때 여기 나오는 요거 축전지 용량을 요걸로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걸로 계산하는 문제가 K 시간에 대한 지수로 해가지고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거 하죠. 얼마 동안 쓰고 얼마 쓰고 쓰면 못 빠지고 못 빼고 하는 거 이거 쓰잖아요. 시간 대별로. 자, 계산 문제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그때 나오는 축전지 용량 구하는 산식이 이겁니다. C는 L분의 1 거기다 KI라는 거. 자, I는 전류예요. 축전지에서 방전되는 전류. K는
시간 개수입니다. 여기다가 시간 또 따로 알려주죠. 예, 근데 이거 속임수죠. 이거 쓰지 않는 건데 마치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죠. 근데 시간 개수에 이미 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L은 역수 반대로 들어가니까 얘는 보수율입니다. 보수율. 다시 말해 축전지 성능이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수하는 비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를 쓸 거였다. 그러면 한 보수율 뭐 좀 잡아가지고 120% 정도로 해놔야 조금 떨어지는 거 감안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역수로 곱해주면 예, 이게 축전지 용량이 나옵니다. L분의 1 KI 암페어 아워입니다. 요건 계산할 때도 쓰니까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오는군요. 네. 연축전지입니다. 이거 설비 초기에 단전지 전압 비중 저하, 단전지 전압 비중이 저하될 때, 그리고 전압계가 역전될 때, 이때 요거 무엇 때문에 원인이 무엇로 추정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는데요. 축전지 역접속, 반대 접속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만 봐도 딱 나오죠. 전압계가 거꾸로 됐다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별 문제가 다 나오네요. 전기기사 문제가 이렇군요.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쭉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충전장치 고장, 과충전, 그리고 액면 저하로 인한 극판 노출, 교류분 전류의 유입 과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네. 축전지 온도 상승, 아니면 축전지 소손. 네,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온도 상승 좀 충전될 때 많이 나오던데, 뜨끈뜨끈 하던데. 네. 근데 여기에 앞에 현저한이라고 붙어 있어요. 현저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온도는 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온도 상승, 소손. 네, 다음 문제 갑니다. 네, 다음 문제는 역시 쭉 읽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네, 무정전 전원은 정전 시 사용합니다. 네. 근데 평상 운전 시에는 예비 전원으로 200Ah의 연충전지, 연축전지 10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부동 충전 시에 발생되는 가스, 그리고 충전이 부족할 경우 극판에 발생되는 현상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자, 극판에 발생된다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설페이션일 겁니다. 왜냐면 극판에 못 끼는 거는 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판에 발생되는 현상. 자, 극판에 발생되는 현상. 요거는 설페이션 현상입니다. 갑자기 F인지 P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F가 맞네요. 네. 네, 설페이션. 네. 아니면 한글로 쓰세요. 그냥 설페이션 현상.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극판 발생하면 대부분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충전 시에, 부동 충전 시에 발생되는 가스. 네. 수소가스입니다. 수소가스. 네. 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이대로 넘어가고 초록색 때 우리 여러 가지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쭉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용이 이겁니다. 연축전지 사용 중 고장 현상이 이와 같을 때 원인을 추정하여 보시오. 그건데 고장 현상을 세 가지를 줬어요. 자, 연축전지고 고장 세 가지인데 이 원인이
어떤 것인지 추정해 보라는 거예요. 1번 전압 불균일이래요. 전압 불균일. 셀의 전압이 불균일하다. 그리고 비중이 낮다. 네, 뭐죠? 전압이 그러니까 셀마다 이거 막 불균일해요. 그거는 방전이 자기 방전이 일어난 건데 셀마다 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네, 충전 부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장시간 방치되면 자기 방전 비율이 그게 다 틀려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거는 많이 떨어지고 어떤 건 적게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어서 전압이 불균일해져요. 자, 두 번째. 전체 셀 비중이 이거 전체가 들어가겠네. 전체 셀 비중이 작아지는 경우. 아니, 반대네요. 높아지는 경우네요. 네. 비중이 높다. 네, 증류수가 부족한 경우라고 합니다. 증류수. 요새 그 자동차용 배터리 증류수로 보충해가지고 다시 쓰는 뭐 그런 것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아, 그렇군요. 셀의 비중이 높을 때, 증류수가 부족할 때. 네, 세 번째입니다. 전해액이 변색되거나 아니면 충전 안 했는데도 무충전 상태에서 가스 발생한다. 전해액 불순물이 혼입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해액의 불순물 혼입.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것들 굉장히 그 세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막 치중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축전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묽은 황산의 농도는 묽은 써야 되나? 네, 하여튼 황산의 농도는 표준입니다. 근데 액면이 저하해서 극판 노출이 되어 있을 경우, 액면 저하로 극판이 노출된 경우, 이때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네, 증류수 보충하면 된다고 합니다. 증류수 보충. 네, 묽은 황사 농도가 표준이래요. 묽은 황사는 황산이 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희석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근데 농도가 표준까지 왔대요. 액면 조화에서 액면 저하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증류수를 보충하면 됩니다. 증류수 물이죠? 증류된 순수물을 증류수라고 그래요. 우리 그 불순물 섞이지 않은 수돗물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네, 증류수라고 하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자동차 배터리 이렇게 재생하는 방법들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거 쭉 보시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축전지요. 축전지도 적지 않았죠. 근데 좀 많이 디테일로 많이 나간 것들이 많아서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것 네, UPS네요. 다음이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댓글에 요거 정도 남겨주시는 센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